자, 이제 금융부채입니다. 9장 금융부채. 이제 부채로 들어가죠. 우리가 자산을 했고, 중요한 자산들 다 정리했고, 이제 부채, 금융부채랑 사채, 뭐 복합금융사채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채. 자, 일단 부채. 부채는 뭐냐? 의무입니다. 의무. 현재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현재 부담하는 의무. 그런데 그 의무가 현재 부담하긴 하지만 미래에 내가 부담해야 될 의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내가 1년 후에 10,000원 갚을 게 있어. 그러면 1년 후에 10,000원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10,000원 갚을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죠. 그 의무 자체를요. 그래서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희생을 현재 부담하는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은, 부채를 유발한 사건은 이미 발생했다.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발생한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부채 중에서 추정부채를 배울 거거든요. 추정부채. 이 추정부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퇴직금. 기업이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줘요? 퇴직할 때 주죠. 그렇죠? 언제 퇴직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직할 때 그때 그냥 비용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미리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비용 처리를 일부 할 거냐, 즉 지금 내가 부채를 잡을 거냐 말 거냐, 퇴직금 관련해서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잡습니다. 부채를 추정을 해가지고 미리 잡아요. 부채를 미래에 내가 퇴직하게 되면 줄 테지만 내가 미리 얼마를 줄지를 미리 정해요.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추정이 개입됩니다. 부채는요, 이렇게 추정이 개입되는 요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계 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채가. 그래서 이 추정 부채를 나중에 충당 부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죠. 퇴직이 발생할 거는 미래죠, 미래. 하지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의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로 내가 줘야 될지를 추정해서 미리 잡아요.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리 부채를 잡습니다. 나중에 줄 거니까. 나중에 줄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잡는 이 추정부채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채의 특징 요 세 가지는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단기인지 장기인지 보통 1년 기준으로 하죠. 혹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우리 이거 비유동, 유동 구분하는 앞단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1년 이내면 유동, 1년 초과면 비유동, 혹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부채가 회전하면 그럼 유동, 그게 아니면 비유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단기로 돈을 빌린 거, 매입 채무, 물건을 외상으로 산 거, 미지급법인세, 세금 안 낸 거, 배당금 안 낸 거,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장기부채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 딱 보니까 얘가 이제 만기가 9개월 남았네. 원래는 5년짜리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만기가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로 딱 보니까 9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대체해 줘야겠죠. 그렇죠?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해 주는데 그때 유동 부채로 대체해 줬을 때 그때 유동 부채를 유동성 장기 부채, 원래는 장기 부채인데 이제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용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선수금, 미리 받은 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리 받은 돈, 선수 수익, 이것도 미리 받은 돈, 어떤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은 경우 선수 수익. 사채는 보통 만기가 길어요. 그래서 비유동으로 분류했고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그거죠. 나중에 네가 퇴직하게 되면은 이 정도 줄 건데 그거를 미리 현재 시점에 계산해서 부채로 잡아놓는 거죠.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낼 세금이에요.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었고 그 다음에 확정부채랑 충당부채. 자, 이게 충당부채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정이 들어간 거. 추정이 들어간 거. 충당부채. 자, 확정부채는 결제 시기, 결제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그런데 충당부채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얘를 부채로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부채로 두려면 불확실한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이 불확실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부채로 하려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뭐 확정부채야 차입금, 미지급, 뭐 사채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충당부채는 우리가 복구충당부채 배웠죠, 여러분. 나중에 이 유형자산의 내용유서가 종료됐을 때 복구를 해야 할 때 의무가 있으면 그 복구충당부채만큼 현재 가치로 땡긴 복구충당부채만큼 취득원가에 추가적으로 가산을 시키죠. 배웠고요, 유형자산에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명드린 거고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건 뭘까요?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후 AS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AS 서비스를 미래에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AS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죠. 미리 잡는 겁니다. 미리 과거의 경험률 한 100대 중에 한 대는 AS가 들어왔어. 그리고 AS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 그거를 미리 잡아놓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폐성과 비화폐성. 자, 어떤 부채 중에 화폐성 부채가 있고 비화폐성 부채가 있는데 화폐라는 건 돈이잖아요. 돈. 자,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물가 변동에 상관없이 이거 해당이에요. 해당 부채 금액이 일정한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화폐성 부채나 비화폐성 부채를 구분하는데 이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시험에도 그렇게 막 잘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예시를 보죠. 자, 화폐성 부채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화폐성 부채는 화폐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입 채무, 나 얼마 주겠어. 100만 원 주겠어. 차입금, 미지급금 얼마 주겠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가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가죠. 그리고 이 현금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되는 거 있죠? 변동. 해외 전환사채라든지 선수수익. 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와요? 얘 부채, 얘 의무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전환사채라는 것은요. 뭘로 바뀌는 거냐면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환사채가 영어로 컨버터블 본드라 가지고 CB라고 부르거든요. 전환사채가 없어지면서 주식이 자본금이었을까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니까
전환사채 없으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니까 자본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얼마만큼의 자본금이 들어올지 그때는 시장 가치, 물가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는 확정인데 얘는 변동되는 거예요. 이게 화폐랑 비화폐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죠. 선수 수익이 없어지면서 뭐가 잡혀요? 매출 혹은 수익이 잡히죠. 수익이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얼마의 수익이 잡힐지는 그때 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됐어요? 자, 이렇게 구분했고 그 다음에 금융부채랑 비금융부채. 자, 금융부채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나중에 현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교환되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뭐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사채, 차입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융부채에 해당됩니다.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비금융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융부채고요. 비금융부채 보시면은 미리 받은 돈, 선수금, 선수수익,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 미지금, 법인세 이런 것들이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분류하는 거 잘 해 주시고요.